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연인. 저도 이 드라마를 쭉 보면서 량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가께서 량음이라는 그 캐릭터를 어떻게 시청자들께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17화까지 보여진 양음의 그 영상에서 보여진 그 것만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일단 량음은 그 어린 시절에 장현과 함께 관노비로 사또 집안에서 그 노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린아이가 성학대를 받죠. 그러니까 사또가 지금의 그 정신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상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또는 소아기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태죠. 소아기호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성관계 혹은 성추행하는 것을 매우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또에게 놀이개, 성놀이개 혹은 성학대를 받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그 량음이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그 사또가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그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 다른 사또의 친구가 눈길을 주고 이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두로 이 아이의 이 가슴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새기게 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7살 정도? 예, 그런 아이가 인두로 여기를 지집니다. 사또가. 그것도 성학대를 하면서. 그때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부모를 잃고 고아죠. 고아로 어떻게 해서 관노비가 되었는지는 그 이제 그 연인의 스토리에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관노비로서 장현과 함께, 장현은 사또의 요강을 비우고 또 밤새, 그때는 이제 추운 날 이렇게 노비들이 그 숯불을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그런 어떤 관노비로서 살면서 우리 장현은 그 아버지로부터 집을, 그러니까 쉽게 말 지금 말로 하면 가출한 거죠.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이제 가출을 한 것이고, 량음은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를 잃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고아가 되어 간노비가 되어서 사또에게 그런 성학대를 받는 그런 처참하고 아주 정말 만약에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사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100년이 넘는 미국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성학대를 하는 사람은요, 몇백 년의 그 판결을 내리거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있어도 부족하다. 너는 그렇게 큰 죄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량음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예요. 그 어린 시기에, 그러니까 아동기죠. 아동기 때는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죠.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남성으로부터 남성의 역할을 배우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장으로서 남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성정체성을 배우는 시기에 그걸 배울 기회가 없이 그 어린아이가 성학대,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인두로 이렇게 지져가면서 그러니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장현이가 구하잖아요. 그 인두로 지짐을 받으면서 막 학대를 받고 그 신음하고 그럴 때 그 사토를 돌로 쳐서, 글쎄 죽였는지 어떤지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량과 손을 잡고 떠나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었죠. 손을 잡고, 그럼 그때 량음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량음이는 자기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을 구해준 장현이가 부모나 다름없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자기를 그 상황에서 살려준 그 장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가족인 거죠. 가족이고 부모이고 이 세상의 전부이죠. 어쩌면 장현이가 량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한 량음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러니까 소아기호증 환자죠. 그 사또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는 사또로부터 성학대, 신체적인 학대, 막 맞아가면서 눈길을 다른 남자한테 줘도 때리지 않습니까?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를 받은 거죠. 그것을 우리 장현도 그 드라마에서는 장현이의 그런 성학대 부분은 안 나왔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은 장현도 이렇게 인두로 지진 어떤 자국이 있다라는 어떤 그 영상에서 잠깐 비추어진 모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대 속에서 둘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량음이한테는 부모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오랑캐에게 당할 때 또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량음이가 뭐라 하냐면 날 2번이나 살렸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살린 후로 그때 그 장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과도 칼을 선물했는데 그거를 길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잃어버린 줄 알고 또 그걸 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꼭 사주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뭔가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걸 좀 생일이나 어떨 때 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듯이 량음은 당연히 감을 깎으면서 그 단도가 잘 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시장터에 가서 그걸 사다가 오랑캐에게 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현이가 이런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되면 난 그 다음엔 말이 없죠. 그래서 작가께서 장현과 랑음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17화까지는. 그런데 랑음이의 그 대사를 보면은 17화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길체에게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이장현이 슬퍼하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이렇게 떼어놓고 싶겠죠. 쉽게 말하면 시월드, 시부모나 시누나 하여튼 너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면 우리 오빠를 왜 이렇게 힘들게 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길치에게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이장현이 슬퍼하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들은 장현과 량음을 무슨 동성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처음엔 살짝 묘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께서 량음이라는 캐릭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종료할지는 좀 더 드라마를 봐야 되겠지만 17화까지의 영상에서 보여진 량음은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나 다름없죠. 장현이가 자기를 2번이나 살렸죠. 그것도 처참한 정말 그 어린아이가 성학대를 다 받으면서 인두로 짖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거기서 구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해주면서 여러분 편에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신뢰를 갖게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누군가를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공감적으로 이해받고 공감해 주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량음은 장현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구해 줬는데 18화 예고를 보니까 거기서도 한 번 더 구하는 것 같아요. 장현이가 이런 말을 하죠. 어 장현이가 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길채 그 여인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두 사이에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현이가 길치에게 느끼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어 댓글로 이렇게 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나를 온전하게 이해받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을 정말 공감해 주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을 찾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장현이가 17화에서 정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모든 사람을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제가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한 길치에 대해서 물을 때 안아줘야지. 많이 힘들었고 많이 괴로웠을 테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생 동안 정말 늘 행복하고 늘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온전하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많이 힘들었지. 이제 끝났어.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최상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장현은 랑음에게 "이제는 그 여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 어 그래서 장현은 길채를 연인으로서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랑음이가 그러잖아요. "아우는 형님 가는 곳." 그러니까 인제 가족으로서 "형님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시청자들이 량음과 그 길채와 어 장현 사이에서 상당히 그 길채와 장현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양음의 그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내면에 그 해결되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욕구들 혹은 받은 상처 우리가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량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의 부모이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기도 하고 장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량음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연인으로서 길채가 끼어든 거에 대해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공감받고 장현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뚫고 어느 다른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량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형님 가는 곳이면 어딘든지 따라갈 거야. 17화에서는 이제 량음이의 대사가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데 18화에서 또 어떻게 량음이와 장현이 어떤 관계로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과 길채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죠. 몹시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근데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많은 방해를 받고 또 그 조선시대에 여성에게 절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장현이가 말한 안아줘야지. 많이 힘들었지. 괴로웠을 테니까. 그러고 안아주는 그것은 그 시대에 오랑캐들에게 절을 잃고 정말 그 뭐 치욕적인 그런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이 에게는 그 말이 치유와 회복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 한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처럼 가족처럼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길채라는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는데 길채가 너무 이제 길채는 처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았죠. 그런 감정이 없었죠. 차차로 길채가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장현이의 그 자신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는 이제 17화에서 온전히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되는데 그 동안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량음은 너는 길채에게 그래서 너는 이장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뜻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너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장현이가 슬퍼하는 게 싫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길채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을 몇 번씩 오랑캐와 17대 1로 싸울 때도 그 천연두라는 병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채에게 길채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한 그 장현을 봤을 때 장현이가 내 가족이고 내 형님이고 내가 의지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장현을 힘들게 하는 길채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현이가 빌런이다.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한다. 이런 쪽보다는 량음이도 그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죠. 어린 시절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러니까 저는 작가께서 어떻게 이제 영상을 끌고 끝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량음도 피해자예요. 시대 속에서 그 병자호란 또는 조선시대 이런 시대 속에 그 아동으로서 그러니까 량음이의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장현을 보고 그 상처를 통해서 길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량음이가 무슨 빌런이고 두 사람 관계를 막 나쁘게 하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장현을 향한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에 가서도 포로가 된 길채를 구하기 위해서 장현이가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를 할 때도 그 서로 하겠다고 약사발을 뺐다가 그냥 그 약사발을 장현 얼굴에 붓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이 좀 달라요. 장현이가 길채에게 하는 사랑은 이성으로서 그리고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처음 봤을 때 붕꽃 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큐피드의 화살을 딱 맞는 순간 심장이 뛰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제 량음이는 그동안에 둘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길채가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길채가 장현에게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7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채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길채에게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셨죠.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량음이가 어떤 면에서는 길채를 부분적으로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현에게 너 그 여자는 아니야. 이제 결론은 이거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는 너에게 너를 힘들게 할 사람이야. 그래서 길채에게 청나라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장현에게 저주야. 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작가께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더 두고 보겠지만 저는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량음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장현도 어떻게 보면 관노비로 자기가 집을 가출한 청소년 때 가출했잖아요. 그러면서 랑음이와 서로 의지했던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랑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애를 지켜주고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현은 랑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그 여자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랑음이. 그러면서 17화에서 그래, 나는 아우로서 형님이 가는 곳 어디든 갈 거야. 이 말뜻은 지구 끝까지라도 내가 함께 할 사람은 장현 당신이야. 그 소리죠. 그러면서 성 정체성의 확립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끔 이성처럼 동성애적인 사랑도 잠깐 표현이 되죠. 이렇게 장현이가 누워 있어서 팔베기를 하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얼굴을 만지지는 않고 이렇게 선을 따라 하면서 생겼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왜곡이 조금은 온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 오늘은 혹자들이 다른 유튜버님들께서도 량음이에 대해서 빌런이다. 정말 량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량음도 그 상처를 누군가가 치유해줘야 될 그런 아픔을 가진 내면에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그런 양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어루만지고 그래서 장현이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를 향한 사랑과 일체를 향한 사랑은 달라.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장면이 17화 끝장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또 며칠 뒤면은 18화를 하게 되니까 그때 또 량훈과 장현과 길채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